조선의 한밤중 부엌에서는 달그락 악달그락 하는 소리가 원근의 낭자 헐째. 자려고 들면 뭐가 그리 배가 고픈 것인지 임금이고 백성이고 할 것 없이 야식을 챙겨 먹는디 펑거지 냄비에는 국수 고기 채소까지 바그르르르 끓여내어 정좋게 올리는구나. 종로구에서 주최하는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 축제. 앞으로 4편에 걸쳐서 이 궁중과 방가에서 즐겼던 야식과 그에 얽힌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좋은 말씀 전해주실 국가무형문화재 제38호 이 조선왕조 궁중음식 기능보유자이신 한복면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 축제가 2004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그간 궁중과 사대부 간의 음식 문화를 다양하게 전시와 체험으로 보여주었었죠. 오늘 이렇게 인왕산 자락에 이 서늘한 가을 공기가 있고, 네. 거기서 또 이런 또 한옥에 있는 맞아요. 청원문학도서관이거든요, 여기가. 네. 여기서 이렇게 분위기를 낼 수 있어서 좋아요. 맞아요. 게다가 이 첫 번째 음식이 이 정취랑 딱 어울리는 그렇죠. 국물 요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요리일까요? 네, 그러면은요, 한번 여기 이렇게 상이 차려져 있는데 네. 볼까요? 한번 네. 열어봐 주실래요? 이렇게 추워질 때는 네. 우리가 자연히 국물 요리를 먹고 싶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조선 왕들 중에서 또 이렇게 밤참으로 전골을 드셨던 분이 있어요. 정조임금 22대 왕 정조임금이거든요. 네, 정조. 네. 아버지가 사도세자셨죠. 그렇죠. 어떤 비극적인 죽음을 그래요. 눈앞에서 목격하기도 했고, 그래요. 어머니가 또 해경도 씨잖아요. 네. 아주 지극히 모셨다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효심이 담겨진 네, 정조의 야참 중에서 전골을 오늘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전골에 효심이 담겼다고요? 그렇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억울한 아버지의 한도 있고 어머니의 마음을 또 해드려야 네. 되는 거니까 그 해경국 홍씨 회갑되고 아버지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회가변을 수원 화성에 가서 하려고 간 거고 그 기록이 원행을며 정리의계라는 거예요. 그 의계에 이 전골 요리가 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음식에 대한 거가 8일 동안에 끼마다 빠지지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수라상 드신 거, 회가변 때 드신 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전골이 효심이 담겼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드셨을 것 같아요? 효심이 담긴 요리니까 좀 특별하게 좀 행사가 다 끝날 쯤 먹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6일이 지나고 그날 밤에 이제 뒤풀이를 하는 거예요. 막 축포도 터트리고 막 이랬는데 그게 다 끝나고 났을 때 이제는 다 됐다. 이제 내리면 이제 궁으로 돌아가지 하면서 이제 뭘 먹어야 돼? 기력을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마음은 좀 편안해지고 그쵸, 했으니까 그쵸. 그 정조의 야다소방과 야참이라 그래서 거기에 이 전골이 나오는데 그냥 전골 그러지 않고 전철, 난로 전철 이렇게 난로요? 네, 전철 또는 난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난로라는 거는 화로가 있으니까 데필 수 있으니까 난로와 전골 틀린 걸 합쳐서 난로 이렇게 하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든 거죠. 네, 이게 냄비인 거죠? 맞아요. 이게 이제 요게 냄비예요. 요게 냄비고 요게 난로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현대에 보면은 전골 냄비 하면은 약간 납작하고 푹 파여 있는 정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여기 보세요. 어머. 이렇게 하면 모자 같잖아요. 이거 그죠? 바로 써도 보세요.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하고 또 이것도 우와. 돌로 만든 건데요. 오. 그건 새로 만든 거. 아, 이거 이거 돌로 만든 거. 이거는 유기그릇으로 만든 거. 다 가운데는 푹 파지고 네. 이 옆에는 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가 난로 위에다가 화로 위에 올려놓으면 딱 맞게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오, 이렇게 생긴 모양만큼 먹는 방법도 좀 독특할 것 같긴 예. 해요. 재료를 제가 한번 네. 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갖다 이렇게 따끈하게 이제 수소 펴서 이제 아, 데피잖아요. 네. 이렇게 데피고 하면 거기에다가 여기 재료들을 이 고기도 올려놓고 고기도 이렇게 올려놓고 그다음에 또 준비한 채소도 올려놓고 채소도 이러면서 여기 채소도 갖가지로 무, 미나리, 뭐 무청, 뭐 도라지, 표고버섯 이런 것들을 갖다 갖가지로 여기다 이제 올려놔요. 네.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익히는 대로 국물이 이렇게 익으면서 흘러내려요. 아, 이 가운데로 예, 모이는군요. 보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냄비고 여기는 프라이팬이에요. 두 가지 용도를 다 쓰는 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물이 조금 저기다 이렇게 흘러내렸다가 육수를 가운데다 이렇게 보태서 넣어줘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 먹고 났다 그러면 이렇게 드시면 밥은 안 드시거든요, 이때는. 아, 예, 이때는. 예, 그러니까 뭘 하냐면 국수를. 여기 이제 메밀국수거든요. 이 국수를 사리를 만들어가지고 뜨끈한 국물에다가 요 이렇게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데펴서 주식을 국수로 하게 되고 이런 방법을 하죠. 아,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왜 고기 구워 먹고 나서 네, 밥을 네. 볶아 먹는다든지 맞아요. 혹은 또 거기 국물에다가 물을 넣어서 먹잖아요. 근데 이게 왕한테만 드셨던 음식은 아니고요. 네. 옛날에 이제 풍류를 즐기느라고 사대부들이니 선비들은 이 단풍이 지고 가을날 지금 같은 날씨에 네. 야외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불을 지펴놓고 거기다 번철을 여기도 보이지만 아주 커다란 번철을 놓고 둘러 앉아가지고 네. 먹고 또 사냥철에는 고기 잡은 걸 갖다 놓고 바베큐 하듯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시도 읊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난로회라고 그런 모임이 있었대요. 아, 요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나 네, 봐요. 그렇죠. 난로를 했다 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해서 화목함을 다지고 그러는 거죠. 정주의 원행 중에는 신하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눠 먹을 수는 없었겠지만 맞아요. 그래도 마음만은 이 따뜻한 음식을 같이 나누고 싶으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임금의 마음은 뭐 백성을 항상 생각을 하니까 네. 혼자 먹어도 누구는 잘 먹을까 항상 그 걱정을 하면서 요새 혼밥이라고 혼자 먹는 거를 생각을 하지만 네. 혼밥처럼 사실은 쓸쓸한 건 없어요. 그래도 가족들도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좀 같이 얼굴을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가족들이랑 같이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불을 피우고 맞아. 찌개 한 그릇 오손도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동안 몰랐던 아주 흥미로운 네. 궁중의 야식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다음 시간도 또 기대를 해볼게요. 네, 그러죠.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선의 한밤중 부엌에서는 달그락 거는 소리가 원근의 낭자 헐제. 자려고 들면 뭐가 그리 배가 고픈 것인지 임금이고 백성이고 할 것 없이 야식을 챙겨 먹는데 머릿속이 지끈지끈 수심이 가득하니 시원한 냉면 한 사발로 딱딱뚝딱. 국가무형문화재 한복여 선생님과 함께 궁중과 또 방가에서 즐겼던 야식에 대해 얘기 나눠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와, 종로구에 이렇게 정치가 좋은 이런 곳이 있는 줄 생각도 못했어요. 네, 인왕산 배경이 너무 좋고 네. 또
분위기가 너무 좋으네요. 맞아요. 혹시 요즘 네. 이런 정치에 느끼면서 좀 잠 못 이루거나 이러시나요, 맞아요. 선생님? 요즘에 잠 못 자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지 씨는 어때요? 잘 자요? 아, 저 요즘 따라 이상하게 잠을 좀 못 자고 있어요. 고민이 많은가 본데? 그런가 봐요. 혹시 네. 저랑 닮은 또 왕이 계신가요? 그래요. 사실은 잠을 잘 자야 보약이라 그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일어나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는데 조선의 왕 중에서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이루신 왕이 있어요. 불면증에 어머. 시달리신 왕이거든요. 아주 저랑 비슷한 왕인가 봐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생기시나. 어떤 분이신데요? 그분은 바로 조선의 고종임금 아시죠? 26대 왕. 네, 알죠. 나라가 거의 촛불에 맞아요. 흔들려서 꺼질 지경이니까 그쵸. 걱정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쵸. 그래서 밤 3시나 돼야 주무시고 어느 때 어머. 6시가 돼서 새벽에 주무셨대요. 아이고. 그 정도로 불면증이 심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과한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또 밤에 잠 못 이루고 새벽까지 그렇게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빈속으로 계실 수는 없잖아요. 속이 화겠죠. 그런데 맞아요. 이제 본인도 그렇지만 옆에서 왕을 모시는 궁녀들이나 네. 신하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정말 뭘 잡수셔야 그래도 음. 나라를 지킬 텐데 건강을 생각해서 뭘 드려야 할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같으면 우리 막 쉽게 치킨도 시켜 먹을 수 그렇죠. 있고 뭐 아니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텐데 요새가 사실은 좋은 세상이에요. 그럼 고종이 드셨던 네. 그 밤참은 뭘까요? 고종임금은 냉면을 즐겨서 드셨다 그래요. 냉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얘기해 주신 분은 마지막에 왕후를 모셨던 마지막 상궁이거든요. 그분의 구술을 가지고 기록을 한 책이 나오는데 고종임금한테 그 냉면을 해드렸는데 보통 그런 냉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임금님한테 그렇겠죠. 해드리니까. 그래서 그 냉면을 이렇게 담는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아주 얘기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고종의 바로 옆에서 보필하던 분이 아주 생생하게 남겨주신 기록이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기록이라는 게 중요한데 오늘 좀 기록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와. 네,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낙선제에 사셨거든요. 네. 순정비가 낙선제 주변이라는 책인데 김명길이라는 상궁이셔요. 네. 그래갖고 이분이 그때 봤던 궁중의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종임금의 식상까지도 이렇게 얘기 술화 드실 때 어땠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보시죠? 네. 고종이 잡수시던 냉면은 담백한 것으로 육수가 아니라 배를 많이 넣은 시원한 동심이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있네요. 네, 구체적으로 있고. 고종의 냉면은 뭔가 눈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담음새가 정말 다르죠? 아름답네요. 예. 배를 많이 담았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그렇죠. 정말 면은 안 보이고요. 안 보이죠? 배가 이렇게 가득 담겨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심지어 이 배가 우리가 지금 냉면을 먹으면은 배는 좀 넓적하게 써서 그렇죠. 두어 조각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요. 얘는 좀 모양이 달라요. 다르죠? 네. 제가 한번 시범을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배가 있고요. 어떻게 하냐면 칼로 썰지를 않고 칼을 사용하지 않고 칼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배가 있으면 이런 숟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모양이 뜬대요. 내서 이렇게 뜨면 이게 한 숟가락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마침 초생 때 먹으면 동고스로 맞게 되니까 먹을 때 입에 걸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왕의 그 식성이나 이런 걸 배려를 해서 잡숫기 좋게 하는지 그런 것이 여기에 나타나죠. 그래서 위에다 하얗게 덮고 나서 고명을 한다 그래요. 정말 이것만 봐도 고종을 위하는 마음이 좀 묻어나죠.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 냉면 맛은 어떤가요? 맛은 왜냐하면 우리가 김장을 담그면
동치미를 먼저 담그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다가 물을 많이 넣고 뭐 갓, 뭐 파 이런 걸 넣고 고추 넣어갖고 맞아요. 국물을 부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궁중의 동치미는 배도 많이 넣지만 거기에 유자를 집어넣어요. 아, 유자. 그 유자 향이 확 이렇게 나고 또 거기에 빨간 석류알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멋을 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유자의 향긋함까지. 네, 그래서 지금 맛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오, 새콤하고 맛있어요. 네, 네, 아주 괜찮죠. 네. 우리가 익은 김치를 먹었을 때 맛이 나잖아요. 아, 이 국물에다가 어. 냉면을 먹으면 정말 맛있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밤에 음.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보면은 이 고종께서 배를 많이 좋아하신 거 보니까 그렇죠. 좀 달달한 것도 좀 좋아하시는 예,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고종 시대가 이제 새로운 문물이 들어올 때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 음식을 아무래도 먼저 드셨고 그러다 보니까 뭐 케이크도 드셨을 거고 커피도 드셨을 거고 그러니까 아마 조선의 왕으로서는 미식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요. 또 고종께서 좀 이 궁녀들과 많은 담소를 나누시기도 예, 그런데 하시다면서요? 고종의 그 성정이 느껴지는 건 이렇게 음식을 잡수고 아 오늘은 맛있다 그러면 주방에 누가 이걸 만들었냐고 부르셨대요. 그래서 칭찬을 하고 또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사를 하고 하셨다고 그래서 따뜻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오늘은 이야기를 통해서 나라의 안타까운 운명 때문에 네. 깊은 밤 잠 못 이루던 고종의 이야기도 들어봤지만 그런 고종을 위해서 또 배려 있게 밤참인 냉면을 준비했던 네, 궁녀들의 네. 마음까지 우리가 네, 들어볼 우리가 수 느낄 있었던 수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또 야참이 준비되어 네, 있을까요? 다음에는 공중 음식 그러면 왕하고 왕족들만 뭐 호사스럽게 먹는 걸 알지만 궁중에서는 그 밑에 신하들이라든지 또는 낮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배려한 음식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조선의 한밤중 부엌에서는 달그락 하는 소리가 원근의 낭자 헐째. 아, 자려고 들면 뭐가 그리 배가 고픈 것인지 임금이고 백성이고 할 것 없이 야식을 챙겨 먹는디 뜨끈한 밥 한 상이 바그르르르르르르 나무저로 뚝뚝 떠서 후박후박 떠먹는디 이것이 국밥이로구나. 종로구 주최 궁중과 사대부가의 이 전통음식 축제 국가무형문화재이신 한복녀 선생님과 함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음식을 보니까요. 세 번째로 살펴볼 음식은 뭔가 궁중과 방가의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소박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너무 소박하죠. 그러니까 궁중에서도 왕족들만 먹던 음식이 있던 게 아니고 네. 그 아랫 사람들도 먹었던 식사가 있었어요. 아. 근데 특히 요거는 궁중의 아이돌의 야식이라고 할까요? 궁중의 아이돌이요? 네. 아니 그 시대에도 아이돌이 있었나요? 아, 물론 지금으로 보면 그렇다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궁중에서의 잔치가 있으면 연회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춤추는 사람도 있고 음악 연주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이 다 있어야 되면 그쵸. 그 사람들이 무대에 오르려고 그러면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지금 우리가 요즘의 아이돌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진짜 노력을 엄청 하잖아요. 네. 그리고 무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요. 그렇죠. 이때 당시 그럼 궁중의 아이돌은 어땠나요? 예, 그러니까 궁중의 여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령. 그런 사람들은 왕이나 또는 왕족들 이런 양반들 앞에서 춤을 춰야 되면 더 긴장하겠죠. 긴장하겠죠. 네. 그러니까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 연습할 때 이런 먹었던 음식들이 그냥 그대로 저 왕족들이 먹던 상을 차려줄 수도 없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동안에 힘내라고 어떻게 편안하게 먹으면서도
영양가 있게 먹을까 고민을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령의 선발 기준도 또 좀 까다로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무신년 1848년 이제 잔치 의계에 나오면 여령에 대한 그 선출을 할 때 네.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상고할 일. 이번 진찬 때 각 여령을 인솔하여 올라오게 하라. 네. 만약 늙고 병들어 가무를 잘하지 못하는 자인데도 구차히 숫자만 채우는 패단이 있으면 해당 수령은 무겁게 추궁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 이게 공연에 오를 여령들을 뽑기 위해서 한 4개월 전부터 연습을 선발 하죠. 기준을 각 도에 공문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뽑혀오는 거잖아요. 오, 그럼 얼마나- 공중의 무의도 있지만 그쵸. 또 밖에서 이렇게 착출돼서 오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여령을 뽑는 기준도 이렇게 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쁜 사람들을 뽑았겠죠. 근데 이제 궁중의 잔치라는 거는 그냥 하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3일 밤낮을 그러니까 3일 동안 하는데 아침에 일찍 하고 네. 밤에 하고 밤에 10시가 지나야 끝난다고 아이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소는 협소하고 많은 사람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매번 부르는 사람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춤을 춰야 되니까 한 번 했다가 낮 시간에 연습을 하고 밤에 또 하고 이러니까 고된 훈련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춤도 막 10가지 춰야 된다. 맞아요. 춤도 한 종류가 아니고 노래도 달라지면서 춤도 10가지 이상이 되니까 그걸 다 소화하려면 얼마나 그러니까요. 힘들겠어요. 연습도 고된데 심지어 그 무대도 네. 밤늦게까지 하려면 맞아요. 정말 체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 체력에는 역시나 맛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중 잔치상을 보면 이렇게 높이 고여 있는 것만 우리가 네, 우리가 많이 영화나 봤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아래 사람들은 굶었나?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사실은 궁이라는 데는 윗사람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아랫사람들도 다 먹게 이제 배려를 했어요. 근데 인원은 많고 짧은 시간에 뭐 이렇게 상을 차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쵸. 여령의 경우에 있어 또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10인분씩 단체로 10인분씩. 줘요. 네, 약간 그게- 급식 같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10명분씩 차린다 그러니까 국이 있고요. 네. 고기도 집어넣고 채소도 넣고 와. 이렇게 해서 국이 있고 이건 밥이에요. 그러면 국하고 밥이 있고 네, 아주 산더미 같아요. 반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반찬도 그럼 있어야죠. 반찬은 그래도 적어도 고기 반찬 하나는 줘야 되잖아요. 고기 그러니까 반찬. 고기를 산적으로 끓인 거 하고 또 뭐가 빠졌어요? 꼭 있어야 되는 거. 김치. 김치가 있어야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드리면 주면은 이거를 이제 네. 밥을 떠가지고 국을 말아서 아. 고기 한 꼬치하고 뭐 이렇게 김치 넣어가지고 먹는 일종의 한 그릇 음식이죠. 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밥이네요. 국밥이죠. 그러니까 장터에 가서 우리가 쉽게 해장국도 그쵸. 먹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도 국말이밥이 제일 쉬워요. 그죠? 맞아요. 김치만 있으면 얹어서 맞아요. 이렇게 먹으니까 그 여령들한테도 이제 줘야 되니까 그냥 뭐 어떻게 굶기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래도 든든하게 이거를 먹게 하려 그러면 고기가 들어가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고기 내장이라든지 와. 이런 걸 많이 넣고 푸짐해요. 우거지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푸짐하게 하고 또 밥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릇을 그릇이 여러 개 있네요. 하나씩 이제 10명이니까 10명 그릇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면 예를 들자면 이 밥주걱도 이렇게 커다란 와. 그릇이에요. 이렇게 이제 밥을 푸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푸고 그 다음에는 밥을. 국을 갖다가 네, 여기다 그 듬뿍 위에다가. 이제 떠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와. 자기네들이 나눠서 먹는 거죠. 누구나 똑같이 좋아하는 해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국밥이네요. 국밥이잖아요. 이렇게 네. 떠서 주면 뜨끈뜨끈하게 아이고. 그 밤에 자 이렇게 해서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죠? 이제 여기다가 해보세요. 고기꼬치 하나 고기꼬치 하나 하나 얹고 턱 올려놓고 아,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깍두기 김치까지. 하나 올려놓고 나서 수저로 자기 수저 찾아가지고 그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수저로 먹는 가지고 거군요. 먹는 거죠. 이렇게
젓가락도 필요 없어요. 숟가락만 그러네요. 있어요. 숟가락 하나면은 이 음식을 다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먹으면 오, 맞아요. 든든할 거 아니에요. 와, 속이. 안에 고기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는 왜냐하면 것 같아요. 이 궁중 잔치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많이 쓰고 이 지쓰레기 같은 게 많이 남잖아요. 부속품들이. 그럼 그거를 국을 끓이는데 아무래도 간기도 있어야지 이렇게 되려면 된장을 약간 풀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약간 된장 맛이 네, 나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밥을 만들어 먹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고된 일과 연습에 치였을 때 이 네. 어떤 국밥 한 그릇이 정말 큰 그렇죠. 에너지를 이제 줄 것 임금님께서 야괴반이라고 밤중에 이제 밥상을 이제 내려준다 이런 뜻이 있어서 여령들이나 악공들한테 이렇게 내려줬던 거죠. 오늘은 이렇게 조선시대에 네. 우리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여령과 네. 또 악공들의 야식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또. 다음에는 이제 궁중 음식이 궁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데 특히 그 다과, 병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밖에 궁중으로 나갔나 이런 얘기를 겸해서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선의 한밤중 부엌에서는 달그락 거는 소리가 원근의 낭자 헐째. 아 자려고 들면 뭐가 그리 배가 고픈 것인지 임금이고 백성이고 할 것 없이 야식을 챙겨 먹는디 다과도 많고만 타약과 과일 한과 율란 떡까지 가지 각세 그 굴다과. 한복녀 선생님과 함께하는 종로구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 축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 이 앞에 놓여 있는 게 그 주인공인가 봐요. 네, 한번 상보를 열어보시죠. 열어볼까요? 네. 와, 와, 이건 정말 눈으로부터 먼저 호강하는 그런 네. 음식이네요. 궁중의 그 떡과 한과 이런 거로 한꺼번에 차린 다과상이에요. 오. 이게 떡이 있잖아요. 두텁떡이라든지 두텁떡. 예, 떡 중에서도 가을철에 많이 먹는 작과단자라는 거고요. 약과 과일, 정과 요게 삼색란이라고 그래서 조란, 율란, 색란이에요. 그러니까 대추, 밤, 생강을 가지고 완전히 으깨서 졸여가지고 다시 어머. 재 모양을 만들어준 재 거예요. 모양을 만든 거군요. 그죠? 대추 모양, 밤 모양, 우와. 생강 모양. 그래서 한 입에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와, 이게 예. 사르르 녹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래요, 녹아요. 이렇게 다과상만 해도 근데 네. 종류가 어마어마한데 네. 사실 우리가 잔치상 하면 정말 종류도 많고 네. 먹을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먹고 이것까지 먹을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진 거는 먹고 오고 네. 마른 건 싸갖고 오라고 아.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못 온 사람들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아 이런 음식을 먹었다 그러는데 특히 궁중 음식을 싸가지고 갔을 때는 얼마나 그게 귀하고 신기했겠어요. 와,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런데 그거를 그냥 맨손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찬압이라는 찬압이라는 데 담아서 그거를 가져가게 되죠. 혹시 그러면 여기 이렇게 네. 놓여 있는 게 찬압이라는 거군요. 네, 여기 이제 찬압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재질이 다른 사기로 만든 거, 유기로 만든 사기. 거, 목기로 만든 거 있고요. 또 형태도 네. 다른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주 그 그냥 찬압인데 네. 이렇게 이제 뚜껑을 열잖아요. 와, 뚜껑도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서랍처럼 서랍이 이렇게 열어보세요. 와. 그러면 안에도 어머. 붉은 색깔이 나면서 어머. 바로 이런 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릇이 바로 찬압이죠. 그러네요. 여기 이렇게 귀한 보자기를 그거를 한번 이것도 이제 찬압인데 네, 제가 한번 한번 열어보실래요? 약간 이걸 열면서 여기에 뭐가 들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궁금함도 있죠. 생길 것 같고요.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찬압은. 거기 보면 찬압이 너무 예쁘죠. 어떻게 이렇게 예쁘죠? 그
이게 아구가 이렇게 맞아야 돼요. 1, 2, 3, 4 이거 번호가 지금 여기 이렇게 그게 숫자가 너무 재밌는 있네요. 게 1, 2, 3, 4 한글로도 써 있고 또 한문으로도 써 있고 뭐 이렇게 진짜요?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래서 가면이 다. 네. 자, 이제 위층을 열어볼게요. 우와, 떡이 이렇게 담겨 떡이 있어요. 있죠. 두텁떡이 두근두근거려요. 있죠. 네. 이게 아까 여기 이렇게 상차림에 있었던 상에 있던 것들이 찬압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게 손이 역강정, 진짜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예, 약과. 약과까지.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이 한국의 전통적인 한과고 궁중에서부터 이 음식이 전해져서 방가로 내려간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가져가서 또 나눠 드시기도 했을 거고. 그렇죠. 네, 좀 많이 이렇게 퍼지는데 큰 힘이 됐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바로 이거 궁에서 먹는 음식이야. 우리도 해 먹을까? 네. 또 이것도 또 옆집에다 또는 친척에다 나눠줄까 하니까 점점 이 궁중 음식이 전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점점점 전해지면서 네, 거기에 또 앞장섰던 분이 계시다고. 예, 그러니까 들었어요. 그 옛날에 우리가 조선조 말기에 그 순정변 윤황후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하고 이종사촌간인 조자호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조자호 선생님. 네, 근데 그분은 이제 궁에 자주 드나드셨죠. 그러니까 궁중 음식을 많이 접하고 우리 일대 무형문화재인 한예순상군과도 만나셨대요. 낙선제에서. 그래서 그분이 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일본에 동경 제과학교 유학도 갔다 오시고 또 그랬는데 실제로 앞장서서 1959년쯤에 네. 종로에다가 한과점을 내신 거예요. 종로에다가요? 네. 그런 다음에 또다시 이화여대 앞에다가 또 그 신여성들이 많은 데 네. 가서 한과점을 또 내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온 장안에 이제 소문이 그 집에 가서 먹어야 궁중 한과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요. 이렇게 소문이 퍼져서 와.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아. 실제적으로 앞장서서 먹게 해주는 것이 실제는 전통 음식을 보급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조자호 선생님이 쓴 옛날 책이에요. 초기에 쓴 건데. 요리법이라고 예, 써있네요. 이렇게 보면 전통 다과를 담는 방법, 만드는 방법 이런 것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있는 것이 이 책에 있는 거를 재현을 한번 해본 거라고 제가 보시면 한번 돼요. 봐도 한번 될까요? 보세요. 와, 정말 이거만 보면은 좀 요리를 많이 알 수 있는. 근데 특히나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 찬압에 어떻게 담느냐 그것까지도 설명을 하셨어요. 이 찬압에 담는 방법까지도. 네, 예. 와,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궁중의 음식들을 지금까지 잘 그렇죠. 보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책도 써주시면 앞장서 가지고 알려주고 네. 가르쳐주고 해서 만들어보고 하고 하는 건데 그렇죠. 바로 이제 우리도 이런 걸 보면서 맛보고 또 이 전통 음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좋은 거구나 해가지고 네. 또 알릴 수 있고 그렇죠. 맞아요. 아니 오늘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눈앞에서 네. 2020년인데도 궁중의 음식을 이렇게 네, 접할 볼 수 있어요. 있고 접할 네. 수 있다는 게 이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그런 분들도 노력도 있고 사실은 궁중 음식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걸 대대로 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선생님을 통해서 네 네. 가지의 어떤 야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특히 제가 소문 듣기에는 세지 씨가 남한테 선물을 그렇게 잘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네. 선물 주지만 말고 한번 선물을 받아보시라고 어머. 이 다과를 가지고 한번 종이 합으로 된 거에다 담았어요. 한번 집에 가서 또 자랑하고 음식도 전해보세요. 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진짜 저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네. 예전에는 얼마나 더 기분이 그렇죠. 좋았을까.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는 마음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음식 이런 다과 전통 과자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꼭 지켜보면서 그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한복녀 선생님과 이 네 가지 음식을 살펴보면서 궁중과 또 방가의 어떤 네.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잖아요. 네. 정말 의미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예, 우리 음식 문화를 이런 좋은 기회에 알리게 됐는데 이 축제가 그냥 짧게 끝나지 말고 계속돼서 세계적인
문화 축제로서 발돋움을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그 발돋움의 첫걸음을 지금 디디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어요.